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수업 들으시면서 찬찬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63페이지 16번부터 하겠습니다. 네,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되어 있습니다. 자, 16번 63페이지. 네, 63페이지 16번 하겠습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얘기입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통정, 짰다 그런 얘기죠. 짜면 이 계약은 뭐다? 이 계약은 짰기 때문에 뭐다? 2번 확정 무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건너간 이렇게 병이 있겠죠. 이때 병이 선이면 보호를 받고 악이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죠? 상대적 무효다. 이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조문 구조로 씁니다. 그러면 기억지문. 허위 표시 무효는 선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설과 판례는 제3자의 선은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 선의는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됩니다.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박그대 갑이 입증해야 되겠죠. 유리하게 해석하시고요. 그래서 기억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니은 선이 3자는 선이면 무과시에 보호된다. 지금 여기 B는 여기 뭐만 있으면 되죠? 여기 선이만 있으면 되죠. 그죠? 따라서 뭐까지 필요가 없다. 그죠? 선이 과실 유무 묻지 않는다. 그래서 선이 유과실이든 선이 뭐이든 무과실이든 보호받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니은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니은 지문은 틀렸다 그런 얘기죠. 다음 디귿 선이 제3자 쪽에서 통정 표시 유효를 주하는 것은 뭐가 된다? 허용되겠죠. 자, 병은 선이 디귿 그죠? 통정 유효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단독행위는 통정회피 적용이 없다. 단독행위는 종류가 두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도 있죠. 상대방 있는 경우는 통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대방 없는 경우는 통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지문 자체가 단독행위를 전체를 얘기했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에 거기 리을 지문도 적용 없다는 얘기는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반 맞고 반 틀리니까 완벽한 지문이 아니겠죠. 다음에 공법상 회계에는 통정비 적용이 없다. 우리가 말하는 이 의사표시는 사법상 행위를 가지고 하는 얘기지. 그죠? 공법 행위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미음 지문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읍 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다른 표시하는데 상대방과 통정이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거기까지는. 자, 여기서 통정이란 상대방이 단순히 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족하되어 있죠. 안 되죠. 상대방과 뭐 해야 돼요?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읍 지문도 정상적인 문장은 아니겠습니다. 틀린 문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옷 채무자 법률행위가 통정허위 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고 맞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대상으로 된 채무자 법률행위도 통정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할 것이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거기 기억. 틀린 지문은 기억하고 디귿하고 그 다음에 미음하고 그죠? 맞는 지문이죠. 기억 디귿 미음하고 그 다음 뭐다? 시옷. 108조. 자,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17번 가겠습니다. 64페이지에 17번. 이 지문은 그냥 통째로 기억하세요. 요거는 선이 제3자가 아닌 것.
네, 해당하지 않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 외워버리세요, 그냥. 이거는 기존. 그 다음에 3포 세대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존 3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 가장 매매가 있은 후, 그죠?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지 선의 제3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 기존이라는 것은 가장 매매가 있기 전입니다. 가장 매매가 있기 이전. 네, 이전. 기존에 있었던 자, 네, 선의 제3자라 할 수가 없다는 거. 또, 가장 매매, 이 계약 당시에 있었던 자. 그 대표적 예가 바로 이겁니다. 이 가장 매매가 네, 제3자를 위한 매매인데 3자를 매매인데 이 매매가 만약에 가장 매매면 이 당시에 있었던 이 3자 있죠. 그죠? 이게 수익자입니다. 또는 제3자죠. 자, 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후에 나타났지만 뉴가 돼야 되는데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은 상속인이라 하지요. 후는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하고 DNA가 가기 때문에 뉴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존 또는 뭐다? 수익자 3. 그 다음 뭐다? 포. 네, 기존 3포 세대. 자, 지금은 M포 세대.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ABC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7번은 거기 보시면은 3번 지문에 거기 상속받은 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상속받은 자 아닙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먼저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고는 지문들을 직접 풀어보시고요. 네. 68페이지 가셔서 몇 페이지요? 68페이지 가시면 네.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거 통째로 기억하세요.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이것도 그냥 암기하세요. 네. 우리 가족이 자,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를 또 하나 더 해서 네, 법령상 제한으로 네, 이렇게 통째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가족이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를 법령상 제한으로. 자, 가는 뭘까 봤더니 가는 시가다 할 때 가짜고요. 족은 네, 면적 부족할 때 족자입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시가할 때 시가 착각해서 뭐 계약했다 뭐 그런 경우입니다. 시가 면적 부족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그다음에 법령상 제한으로. 그래서 21번은 1번 21번에 거기 지분이란 말 쓸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문제 21번에 1번 다음 22번에 4번. 자, 면적 부족, 시가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70페이지에 가시면 23번에 거기 3번 가시면은 무슨 지문이 나와요? 네, 착오로 인해서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퉁치고 들어가십시오. 자, 객관식 시험 공부하는데 좋은 포인트가 뭐냐?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기존은 3포, 지금은 M포 세대. 다음, 중요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가족이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를 법령상 제한으로.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퉁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3페이지 갑니다. 자, 26번 있겠습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되어 있습니다. 자, 착오상 틀린 겁니다. 1번, 외형상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법률행위 해석 방법으로 자연적 해석, 키워드가 거기 자연적 해석입니다. 그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 당사자 공통 의사가 인정되는 때 착오는 성립하지 않는다. 네, 뭐 기억납니까? O 표시 무해. 네, 표시는 잘못됐으니까 계약 자체가 불성립. 자, Y 토지, 자, X 토지 팔기로 합의했는데 계약서에다가 Y 토지로 표시한 경우가 O 표시 무해입니다. 그래서 그 1번은 자연적 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갑이 X 토지 팔기로 서로 뭐 했는데 합의했는데 네,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표시했다? 네, 착각 일으켜가지고 Y 토지로 표시했다 이런 얘기죠. 이때 이 Y 토지 계약서는 O 표시가 됩니다. 표시 잘못한 거고요. X 토지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X, Y, 그죠? 불일치를 서로 지금 모르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원했던 X에 초점을 두느냐, 표시에 초점을 두느냐, 이 문제에서 표시가 아니고 의사에 초점을 두는 해석을 우리는 무슨 해석이라 한다? 네,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O 표시, Y 토지 계약은 아예 뭐 하지 않았다? 성립조차도 안 했다. 그래서 성립을 전제로 한 착오, 취소란 말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또 이 X토지는 무해,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X토지는 퍼펙트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퍼펙트 유효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네, 착오, 취소란 말을 쓸 수가 없는 영역이죠. 네, 그래서 오표시문에 정리하시고요. 맞는 지문이고요. 자, 두 번째는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 취소할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착오가 있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번 지문이 틀렸네요. 자, 기억해 두세요. 그것도 판례도 네,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법정 해제 후 네, 착오가 있으면요. 네, 취소할 수 뭐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팔레트입니다. 자꾸 없다 하면 안 됩니다. 법정 해제가 왔다는 것은 결국은 원상 회복해달라는 얘기고 플러스 손해배상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불이익을 그죠? 면하기 위해서 즉 손해배상을 해주기 싫다면 착오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했으면 어떻게 되죠? 네,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해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번 지문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제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뭐가 있으면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는 네, 동기의 착오. 네? 판례 정리해드리는 거 길어서 표시하면 충분하지 꼭 합의할 필요는 없다. 네, 그게 지금 요게 1번 지문이고 요게 2번 지문이고 요게 지금 3번 지문입니다. 판례를 압축해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은 경제적 불이익입니다. 무슨 불이익이요? 자, 경제적 뭐다?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러면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닙니다. 방금 전에 여기 중요 부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요거 했었지 않습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착오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섯 번째는 중대한 과실 설명하는 거예요.
현저한 부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저한 부주의. 그래서 그 73페이지에 그 26번 문제 26번은 네, 별표해 두시고요. 별표를 한 5개 정도 해 두시고요. 지문은 길지만 한번 꼭 읽으셔서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5페이지 갈게요. 28번. 네, 중대한 과실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중대한 과실 28번에서는 그 3번하고 4번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3번은 계약 공인중개사가 개입이 돼가지고 다른 점포를 매매 목적물로 잘못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목적물에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자,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이때는 매수인에게 중단과실을 인정한다고 돼 있죠. 이건 중단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번째 지문은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자, 전문가죠. 공장이 협소해서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상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여부를 관할관청에 뭐하자는 것 알아보지 않았다면 중단과실이다. 자, 일종의 3번하고 5번은 결국 이 중개업자가 개입됐는가 안 됐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만약에 개입이 돼 있다면, 그죠? 중개업자를 통해서 한 경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한 경우, 그럼 거기 3번 지문은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했다는 얘기예요, 값을. 자, 그런데 이 중개업자 A가 잘못 소개했다고 그랬어요. 잘못. 그죠? 잘못 소개해서 을이 이 토지를 샀다 이야기예요. 근데 이 토지를 을이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이 을한테는 중대한 과실은 없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은 없어요. 이거는 이 중개업자의 잘못이지, 그죠? 이 사고자 하는 사람은 잘못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을은 일단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그죠? 취소할 수가 있다, 이래하면 될 거예요. 근데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네, 갑의 토지를 사고자 하는 을이 중개업자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거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서 조사하지 않은 것은 이건 갑의 을의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을한테 뭐가 있으니까 중단과실이 있잖아요. 이쪽은 중개업자 잘못이고 이건 자신의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중단과실이 있으니까 을은 미안하지만 뭐 할 수가 없다는 거다.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 몇 번 지문하고 28번에 거기 이 3번 지문하고 그죠? 자기가 직거래하는 4번 비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3번, 4번 한번 비교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기 강박이 들어가는데 이 사기 강박은 네, 자 어디를 갈까 볼게요. 자, 먼저 29번 볼게요. 29번에서는 자 1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를 행했다. 표의자는 상대방의 그 사실을 안 경한해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이 제3자 사기가 나오면요, 이렇게 빨리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림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세요. 그래서 갑이 있고 을이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자, 이 A라는 누가 제3자가 이렇게 사기를 쳤다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을이 상대방이거든요. 이때 조문 구조가 을이 이 사기를 알수가 뭐냐? 알았다. 그걸 이제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 알수. 그걸 뭐라 한다?
과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때 갑이 비로소 취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뒤집어서 을이 A의 사기를 전혀 몰랐다, 선이다, 또한 뭐다, 과실이 없다 그러면 갑이 아무리 A한테 사기당해도 취소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A하고 을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A하고 을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취소가 아니고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1번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안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안 경우에 한해서. 그럼 안 경우라는 것은 요것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자, 선이라 할지라도, 몰랐다 할지라도 과실이 있다면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번 지문은 틀렸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참고할 것은 3번이죠. 의사결정. 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강박인데 의사결정이 완전 박탈했다, 이런 지문이 뜨게 되면, 이런 지문이 딱 뜨게 되면 요거는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이 안 되면 요거는 취소에 머무르겠지만, 완전 박탈했다 그러면 판례가 무효로 본다. 그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3번 지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무효다, 그런 얘기예요. 취소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29번 이 정도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네, 78페이지는 지문이 바로 요겁니다. 78페이지 32은 갑이 병사기에, 요 A 대신에 병으로 바뀐 거니네, 이렇게 병. 그죠? 그러니까 제 3하기는 알 또는 알 수 있을 때 취소하는 거니까, 네, 31번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넘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갑니다. 32번에다가 별표 하시고요. 자, 갑은 을의 기망 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한테 매도하고, 네, 79페이지에요. 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을이 건물을 병에게 전매했다. 전형적인 상대방 사기가 되겠죠. 네, 갑하고 을이 있었다. 자, 을이 기망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사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유권 등기가 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을이 다시 또 병한테 다시 또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여기까지 갔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갑이 취소를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자, 갑은 취소를, 그죠? 취소는 그때 그 사람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그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 을이죠. 그래서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취소는 을한테 하는 것이지, 취소는 갑이 을한테 하는 것이지, 자, 병한테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취소의 상대방은 을이지 전득자가 아니다. 그때 그 사람.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두 번째, 갑이 취소 의사표시했을 때 병은 선인 때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네, 병이 뭐라면 선이 제3자는 보호받죠. 그래서 2번 지문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지문. 자, 취소하게 되면 을병 계약이 무효가 된다. 자, 갑이 취소를 하게 되면, 갑이 을한테 취소하게 되면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지. 이 계약이 자 3번 상태에서 2번으로 가는 거죠. 즉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갑과 을의 계약이 뭐가 된다? 확정 무효가 되는 거지. 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을병 계약이 무효가 된다, 그 자체가 이미 틀렸고요.
자, 갑은 사기 사실을 안날로부터 병한테 행세한다.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을한테 하기 때문에 3번 질문도 틀렸고요. 자, 네 번째, 병이 악인 때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네, 악인은 취득 못하죠. 4번 틀렸고요. 자, 이제 갑이 이제 보습니다. 사기를 몰랐다가 안 후에, 그죠? 안 후에요. 자, 을로부터 대금을 수령했다는 거죠. 누가? 갑. 네, 그럼 이건 145조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법정 추인이 되면요, 네, 확정 유효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법정 추인 문제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79페이지에 문제 32번은 네, 잘 별표한 서너 번 해놓으시고요. 5개 정도 해놓으시고요. 자꾸 그 내용이 왜 틀렸는지를 자꾸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33번 가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 됐습니까? 갑은 A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누구한테, 을한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아까 했던 건 전형적인 거죠. 삼각형 딱 쳐놓고 문제 푸는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다. 그런데 누구의 사기다? A 사기다. 이렇게 사기가 A를 통해서 갑이 을하고 계약했다는 얘기죠. 자, 1번 볼게요. 자, 갑이 사기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을 경우, 네,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말이 안 되죠. 을이 갑의 A의 사기를 뭐다? 알 수. 악이 또는 뭐가 있으면, 네, 과실이 있으면 갑이 뭐 할 수 있었고요. 취소할 수 있었고, 또 뒤집어서 만약에 을이 뭐라면, 선이 또한 뭐라면, 무과실이라면 뭐 할 수가 없었다. 네, 취소할 수가 없었죠. 근데 1번 지문, 자,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데 취소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A가 을의 대리인이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를 나눈 건데, 혹시 이 A가 만약에 대리인이었다 그러면 이때는 이 대리인하고 을을 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A하고 을을 한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이때는 갑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만약에 A가 대리인이었다, 대리인 사기였다 그러면 A하고 을은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놈이 그놈이니까 뭐 한다? 네, 언제나 취소. 이걸 적용하지 않고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자, 동일시 할 수 없다면 알수, 선이 또한 무과실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만약에 A가 대리인이었다 그러면 A하고 을은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언제나 취소하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2번 지문 맞는 얘기죠. 맞게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A가, 을이 선이 또한 무과실할지라도 갑은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2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자, 세 번째 지문은, 자, 갑이 A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과의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자, 이 갑이 사기친 A한테 불법 행위 손해배상, 그죠?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하고 갑이 을한테 이 계약을 취소하는 문제는 별개일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 취소 의무 관계없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3번 질문 틀렸죠. 자, 1번 질문도 아까 틀렸다 그랬습니다. 그죠?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을이 건물 화재에 관해서 체결 당시 선이 무과실입니다. 자, 을이 갑계약 체결 당시 선이 무과실이라면, 을이 만약에 뭐라면, 네, 몰랐다. 선이 및 무과실이다. 혹시 문제가 있었다면 이쪽한테 무슨 책임? 당연히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해야지 맞지 않을까요? 4번 질문도 틀린 얘기가 될 것이고, 네, 다섯 번째는 을이 건물을 갖다가 병한테 양도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병이 선이라면 부어봤죠. 선이 병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 5번 질문도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대리인 사기가 나오면 동일시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34번에 4번도 같은 질문이죠. 기망행위 한 자가 그죠? 상대방 대리인이다. 그러면 같은 사람이죠. 따라서 알 수 있었을 경우에서 나눠서 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네, 34번에 4번도 역시 틀린 질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사기는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35번 가겠습니다. 사기 강박 의사표시 설명으로 옳은 것. 토지 거래 허가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인 법률 행위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무슨 지역에서? 허가 지역에서, 그죠? 네, 허가 지역에서 계약을 했는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사기였다. 그러면 허가 지역 유무 관계 없어요. 사기 당했을 때는 네, 즉각 이 계약을 뭐해서 취소해서 확정, 무효, 선언해서 협력 의무 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요. 취소할 수 없다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의사결정 완전 박탈. 기억나세요? 의사결정 완전 박탈하면 자, 이거는 무슨 사유가 아니고요. 취소가 아니고 네, 무효 사유로 출발한다는 거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렸고요. 세 번째 지문 제3자 사기 강박이 있습니다. 자, 알았을 경우에만 하면 안 되죠. 알수죠. 알 또는 뭐다? 알수. 그래서 3번 지문도 틀렸고요. 자, 네 번째 지문은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예요. 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관련돼서 자, 갑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없어요. 자, A의 사기가 들어왔어요. 상대방이 없죠. 상대방이 있을 때는 나눠서 봐야 되는데 상대방이 없으니까 갑은 사기를 알게 되면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네?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취소해도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네, 4번이 정답. 자, 다섯 번째는 타인 기망에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발생했다. 네, 사기 취소만 인정된다.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자, 착오가 편하면 착오 가서 놀아도 좋고요. 사기다 그러면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사기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네, 35번. 자, 정답 설명 드릴 거요. 자, 그다음에 36번은 생략. 그다음에 84페이지예요. 자, 37번에 1번만 설명 드릴게요. 대출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는 그와 같은 채무부담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자, 그 의사표시는 비진위 표시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만 설명드려요. 84페이지입니다. 문제 37번. 자, 대출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한다. 대출 나왔을 때요. 푸는 요령이에요. 그 문장 안에 해란 단어가 없으면 네, 이거는 대출은 진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위가 있기 때문에 이 대출 약정은 확정 유효입니다. 그래서 확정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이때 조심할 거, 네, 진위 아닌 의사 표시 적용할 수가 없어요. 또 통정 허위 표시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키워드입니다. 양해란 단어가 있는가 없는가. 그럼 뒤집어서 대출을 했는데 만약에 양해란 단어가 있다. 이런 단어를 봤다. 그러면 이거는 통정이다가 됩니다. 뭐다? 통정이다. 그래서 이건 통정의 표시는 이건 뭐예요? 확정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 이런 거네요. 자, 사인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약정서에 사인한 자가 있을 때 양해가 없으니까 진위가 있는 거니까 이 계약이 확정 유효가 있는 거니까 사인한 자는 무조건 책임 있다. 제외되는 거고 대출 약정서에 사인은 했지만 양해란 단어가 보게 되면 통정이기 때문에 뭐니까 사인한 자는 뭐가 없다. 네, 책임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푸는 요령이에요. 대출 나오면 양해가 없다면 무조건 유효. 107조 적용할 수도 없고 108조 적용 안 됩니다. 무조건 유효고요. 양해란 단어가 있으면 그때는 무효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이제 의사표시로 넘어가겠습니다. 효력 발생 얘기예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풀어보시고요. 하나 볼까요? 자, 87페이지에 40번 가볼까요? 네, 87페이지에 뭐 40번 정도 풀어볼까요?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원칙이죠. 네, 우리 원칙은 뭐죠? 네,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죠. 그래서 원칙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고 특별한 경우에 발신주의 취한다. 두 번째,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을 안 후라고 되어 있어요. 표의자는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논리 모순이죠. 자,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이 됐습니다. 도달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린 도달주의니까 도달됐으면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받은 자가 을이 만약에 미성년자다. 그죠? 이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행위 능력이 없는 자. 네, 능력이 제한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도달됐으면 원래는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제한 능력자한테는 갑은 도달되었다는 사실,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을의 법정 대리인 병이 부모겠죠. 이 법정 대리인께서
이 도달을 만약에 안 후라면 그때는 갑은 도달되었다는 것을 당연히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래야지 논리가 맞죠. 제한 능력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하지만 그 사실을 법대가 알게 되면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야지 논리가 맞겠죠.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고요. 자, 세 번째는 발한 후 사망했다. 만약에 갑이 의사표시를 만약에 그죠? 발신 후 만약에 갑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이 의사표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자는 죽은 것이고요. 산 자는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나타나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네 번째 것은 내용 증명이나 등기 발송은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보면 될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공시송달에서 도달로 볼 수도 있습니다. 40번은 2번 참고가 됐고요. 다음에 89페이지에 42번. 자,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을에게 발송하였다. 설명 중 옳은 것. 문장으로 표시되느냐, 갑을병으로 표시되느냐, 그 정도 차이예요. 갑이 을한테 지금 계약 체결 후, 그죠? 체결 후에 갑이 뭐 했다는 걸까요? 일방적으로 하는 해제를 했다, 그 얘기가 되겠죠. 해제. 자, 1번 보겠습니다. 갑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해제 후 갑이 사망했습니다. 자, 이 의사표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효력을 잃는다, 그 말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 해제가 도달됐다. 그죠? 그러면 이 도달이라는 것은 을이 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꼭 실제로 알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도달 의미는 실제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을의 지배권, 을이 지배권 내에 도달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2번 지문도 틀린 얘기가 되고 3번 지문, 2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 증명이 도달한 후 처리할 수 있을까? 도달되면요, 도달 전은 처리할 수 있지만 도달 후는 함부로 뭐 하면 안 된다. 처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3번 지문도 논리가 안 맞고. 자, 네 번째 질문은 내용 증명이 반송되지 않았다. 자, 내용 증명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을한테 도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게 맞겠네요. 4번이 맞는 지문이 될 것이고, 또 다섯 번째 지문은 갑이 내용 증명 을에게 도달한 후, 그죠? 자, 을이 성년 후기 개시 심판을 받았다. 그죠? 갑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이거 뭐 도달된 다음에 을이 성년 후견 받는 건 문제가 안 되죠. 도달 당시 정상이었으니까 이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유효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42번도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실력이 늘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대리의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